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어려서 유난히 제 기억에 남는 생각들이 뭐가 있냐면, 제가 주변의 어른들을 보면서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변하나 봤더니요, 사람이 그 나이 먹고 변하지 않으면 변질되는 거 아세요? 그 인간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인간은 계속 변하거나 변질이 돼요. 특별히 나이 먹으면 이게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변화되든지 아니면 변질되겠죠. 몸매도 변화되거나 변질되거나, 지금 변질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변화되냐면, 그 첫 번째는 공부를 해서 변화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일정 시간을 못 넘는 것 같고, 자기가 정말 좋아해야 변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연도 공부하려고 보는 사람은요, 별로 효과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효과가 있죠? 좋아서 보는 거예요. 좋아서. 사람은 좋아하면 닮아가거든요. 자, 사람이 좋아하면은 변하는데, 그래서 교육의 최고봉은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내가 좋아하면 변하죠. 근데 거꾸로 안 변하는 거나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 제 주변 어른들은 제 어린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난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한 적 있어요? 난 나이 먹고 어른이 되지. 없네요. 오늘은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안 되네요. 뭐 늘 형성될 수는 없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때 어른이 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저는 나이가 좀 들었더라고요. 전 지금 뭐 마냥 어린 나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많이 나이 들지도 않았어요. 저 소띠예요, 소띠. 소띠가 올해 몇 살이죠? 네? 59이요? 열린입이라고 함부로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제가 뭐 내년에 환갑인가요? 47인데 이제 나이로 보면 어린애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요렇게 그러면서 살아온 거를, 그러니까 어리고 젊을 때는 무슨 자기 살아온 걸 돌아보지 않잖아요. 그때 뭘 추구합니까? 앞으로 미래, 자기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유학을 갔으면 좋겠다. 이민을 갔으면 좋겠다.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40대 후반이 되니까 요렇게 조금 가끔 한번 자동적으로 돌아보게, 요즘 요 6개월 사이 안에 좀 됐어요. 그중에 제가 최근에 돌아본 걸 하나 소개하려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일에 돈 쓰기를 참 잘했다라는 일이 있고요. 그거는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그 돈은 쓰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딱 있더라고요. 저는 뭐가 후회되고 뭐 하기를 잘했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후회도 후회인데, 나 이거 하길 정말 잘했어라고 하는 게 한두 가지가 딱 잡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김창옥 TV 여러분 그 구독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제주도에서 제가 하나씩 올리잖아요. 근데 제주도에서 그 사진 찍을 때 사진이 조금 되게 멋진 사진들이 좀 많아요. 그거 핸드폰으로 찍는 거 아니거든요. 전문 사진 작가님이 한 달에 한 번 제가 제주도에 갈 때 하루 내려오셔서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제가 되게 의도하지 않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사진은 다 어떻게 찍어요? 셀카 찍고 이럴 때 좀 의식하죠. 그 의식하는 사진은 좀 멋이 없어요. 근데 되게 자연스러운 사진.
그래서 제가 작가님한테 작가님 저한테 포즈를 취하라고 하지 마시고 작가님이 보시기에 이런 느낌일 때 그냥 몰래 찍어주세요. 그리고 그냥 밥 먹을 때, 산에 갈 때, 제가 이렇게 길 옆에 있는 말 이런 친구들한테 뭘 할 때 그 작가님이 몰래 찍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멀리에서 찍어요. 망원으로. 가까이 있으면 제가 의식하고 부담스러울까 봐. 네. 근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제 입장에선. 근데 그 작가님의 실력에 비해선 적은 돈이에요. 왜요? 제가 매달 하겠으니 애누리를 해달라 이렇게 어떤 예술가와 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년 12번으로 해서 싸게 한 거죠. 후려치진 않았어요. 어느 정도는 이제 했죠, 제가. 그렇게 제가 막 먹는 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렇게까지 해서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돈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워낙 잘 찍으셔도요. 한 300장을 찍잖아요. 아니 한 500장 찍으세요. 그러면 그중에 작가님이 선별해서 저에게 50장을 줘요. 그러면 그중에 제 마음에 드는 거는 한두 장 나올깡 말깡. 근데 제가 또 저도 마음이 좀 여린 편이어서 이런 말을 좀 잘 못해요. 작가님 더 또 좀 올려줘 봐요 좀. 근데도 제가 올해 제일 돈 쓰기를 잘했다고 생각한 건 이 작가님에게 제주도 한번 갈 때 사진을 부탁드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제가 2달 전에 이제 디스크 수술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수술을 하는 날 작가님께 다시 부탁을 또 드렸어요. 작가님, 제가 병원에서 수술 들어가기 전 그리고 수술하고 나와서 그 제 힘든 모습을 그 상황을 꼭 좀 작가님의 시선으로 사진을 찍어서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걸 꼭 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작가님이 또 이제 찍어준 거예요. 돈 받고. 그런데 사진을 또 한 40-50장을 딱 봤는데 헉! 마음에 안 들어. 수술을 다시 해야 되겠어요, 지금. 근데 이제 작가님이 찍어준 그 병원에서 수술 전후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돈 쓰길 잘했다. 다시 그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돈 쓰길 잘했다고. 네. 그러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돈 쓰는 거를 되게 잘했다고 생각할까? 그리고 돈과 내가 이걸 쓰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에 무슨 비밀의 고리가 있는 느낌인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요. 저는 이제 아이폰 써요. 이제 사진을 쭉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쭉 보는데 이제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 친구가 3살 때부터 주로 제가 이 친구를 찍었더라고요. 동영상을. 왜냐하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록해 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아이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9살이 되니까 멋쩍은 시기가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전에는 뭐 아빠 뭐 이렇게 하니까 제가 목소리도 뭐 그랬구나 막 이렇게 목소리를 하던 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9살이 되니까 그랬구나 말 그렇게 하지 마요. 이제 이런 때가 돼버렸어요. 지방 출장을 자주 가니까 어느 날 집에 가면 애가 훅 커 있어요. 그리고 말투가 달라져 있어요. 정말로 그랬다야 막 이러다가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부모들이 느끼는 이런 게 있다고요. 애가 커버렸네. 그리고 아이의 그 시절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겠구나. 그래서 사진 찍는 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순간을 더 늘리는 느낌이라서요. 물론 사진을 못 찍었으면 그런 생각은 또 들지 않고 돈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겠지만, 설령 그게 2달, 3달에 한 컷이라 하더라도 정말 자연스럽고 정말 무언가를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모습으로 있는 그 찰나의 순간을 잡아내는 것을 그래서 원했던 거구나. 그리고 아이의 영상을 찍은 걸 보면서 내가 왜 그때 조금 더 늘려서 찍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든 거예요. 보통 보면 15초, 20초를 찍었더라고요. 이 시간들은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아깝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죽는데. 아이가 시간 커가지고 그 시간이 사라지는 것도 있지만 나도 죽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왜 나는 내가 한 1000년 정도 살 걸로 생각하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내가 사랑하는 대상들이 그 유한성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왜 그렇게 그 사람들과 그 존재와 독립되어서 이렇게 생각을 할까? 내 이 시간이 참으로 아깝구나. 그래서 김창옥 TV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광고료도 생각을 했죠.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 그렇지만 그 축을 좀 더 일로 갖고 와야 되겠구나. 내가 이 시기에 내가 49에 사람들과 이런 고민을 같이 얘기했었고, 내가 50살이 돼서는 내가 여기에서 이런 삶을 살고 있었고, 내가 51살 때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뭔가 진정성 있게 열정적으로 또 그 시간을 보냈었구나. 그리고 그런 밝고 좋은 것만 빼고 내가 병원에서 그때의 이 수술을 받아서 이런 모습의 나였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사진을 찍어달라는 건 또 다른 의미였어요. 그건 어떤 의미 같아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오늘 이렇게 분위기 어두울 거예요. 계속 여러분. 아까 제가 책 드린다 이럴 땐 분위기 막 엄청 막 밝았다가 막 저요 하다 지금 병원에서까지 찍어달라는 거는 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추측하건대. 보통 밝고 좋은 모습만 찍으면 좋잖아요. 힘든 시기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이다. 자, 거의 맞았어요. 조금만 더 해봐요. 예? 되돌아보려고. 몸을 아끼자. 괜찮아요. 욕을 먹어도 말하라고요. 그런 게 좋단 말이에요, 지금. 네? 거의 다 왔어요. 나도 아프다. 그거 남편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나도 아파! 제 느낌은 뭐였냐면요. 나의 때로는 조금 아름답지 않고 힘없고 때로는 불쌍할 수도 있고 되게 약한 시기이기도 하고 우울한 시기이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시기이기도 한데 그 날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가 그랬어요. 인스타에는 슬픈 날이 없다고. 내 잘날 때만 보고 싶고 제주도에 가서 참 멋지게 자연에 있을 때만 그때만 찍고 싶어 하고
자기의 화려했던 영광만 기억하려고 하고, 근데 제가 병원의 거를 찍어달라고 했을 때 처음으로 내가 나의 이렇게 슬프고 약하고 어려운 시기를 받아들이려고 하는구나. 그 직면할 용기가 생겼구나. 그리고 받아들이려는 나에 대한 사랑이 생기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작가님, 잘 좀 찍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마음에 드는 게 안 나왔어요. 수술을 2차 또 해야 되나요, 지금? 그러면서 정말 내가 올해 돈 쓰기를 제일 잘한 거, 내 그 시간을 기록한 것. 그리고 나의 힘든 모습과 나의 보고 싶지 않고 나약한 모습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 그리고 그것은 그러한 상황을 직면하려는 용기와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기 사랑이 있으면 또 시작되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영정사진 찍는 때에 그 작가님으로 영정사진을 찍어달라고 한 게 아니고요. 영정사진은 사진관에서 찍고 그 찍는 과정을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생각해도 천재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진짜 뭐 박수 치면은 제가 이상한 사람 되니까 박수는 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영정사진 찍는 건 그냥 그거야. 근데 그때 제가 아버지 옷 입혀드리는 장면. 네. 아버지 머리 이렇게 빗겨드리는 장면을 찍었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제가 저희 누나 4명 있는 거 아시죠? 친엄마 1명 이렇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공부를 못하고 이러는 애라서 그 딱지치기를 했어요. 근데 딱지 옛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네모난 딱지 있어요. 종이를 찢어서 이렇게 접어서 만든 건데 누나 사회과 부도가 있었어요. 이 사회과 부도, 이 단어 아는 분들 지금 연식 좀 된 사람입니다. 이 사회과 부도 이거 아세요 지금? 지금 최소 7, 5년, 7, 6년 이런 사람들의 사회과 부도, 이 사회과 부도라고 하는 지도가 그려진 칼라판 책이 있었어요. 누나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빳빳한 챙으로 그 사회과 부도가 있었고, 그 빳빳한 사회과 부도는 아주 딱지를 접기에 최고의 퀄리티를 보여주죠. 그래서 그걸 양쪽으로 이렇게 2장을 접어서 다리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탁 넘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간이 영화 매트릭스처럼 차차차차차차 하고 천천히 돌아가는 거예요. 제 오른쪽 위에서. 여러분 시간 천천히 가는 거 느낀 적 있으세요? 언제 천천히 가요? 시간이 항상 똑같이 가요? 아니죠. 예? 창피할 때, 아플 때, 맞아요. 로타리에서 자빠질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하철에서 나와가지고 로타리 겁나 크고 사람들 횡단보도 있는데 자빠지잖아요. 시간이 천천히 가요. 그리고 신호가 1년에 한 번 바뀌는 것 같아. 안 바뀌어. 이거 왜 이렇게 안 바뀌어? 나 이거 정말 그 사람들이 조그맣게 얘기하는 소리가 피난다, 피난다. 대박. 저 여자 피난다, 대박. 완전 아프겠다, 대박. 흰물결 아트센터 이쪽에 있는데 반대쪽으로 가게 되고. 저는 그 순간이 그랬어요. 딱지를 넘기려고 하는데 시간이 갑자기 여기에서 매트릭스처럼 차차차차차 하더니 어떤 소리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귀로 안 들리는데 정확한 소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람의 죽음은 공간의 이동이냐 존재의 소멸이냐. 여러분은 사람이 죽으면 공간을 이동하는 것 같으세요? 존재가 소멸하는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누군가는 죽어서 환생을 한다고 하고 누군가는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근데 되게 흥미롭고 재미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어떤 목사님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모아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는 거 확신하냐고. 아니 천국 있는 거 확신하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뭐 확신합니다. 아멘 막 이랬어요. 그럼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갑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확신이 있대요. 지금 죽고 싶냐고 그랬더니 아무도 지금은 죽고 싶지 않대요. 자기는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고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도 아는데 지금 천국은 안 가고 싶대. 이 믿음은 뭔 믿음이에요? 천국이 좋대는데. 그리고 맨날 죽겠다 그러는데 죽지는 않겠대.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 단계가 있는데요. 죽고 싶은 단계가 있고 죽고 싶지는 않은데 살고 싶지 않은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죽고 싶다. 그럼 죽어. 죽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표현은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은 나 되게 살고 싶은 사람인데 풍요롭게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상황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 상황을, 환경을, 내 존재를 정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과 이 환경을 마무리하고 싶어. 이 말인 거지 자기의 존재가 소멸하고 싶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고 믿고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해도 지금 천국 가고 싶지는 않다는 거는 무엇을 말해요? 지금 살아있는 삶에 대한 사람들의 자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력에 대한. 그러니 이 생명을 조금이라도 기록해두고 길게 남겨두고 싶었던 게 사진이었고 영상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사람이 괜찮게 사는 걸까? 어떻게 해야지 조금이라도 괜찮게 사는 걸까, 사람이? In the wake of the storm, I was shaken, I was reborn. I got another shot to make it to the top today. I'm pulling out the sutures, I'm ready for the future. I'm ready for the slings and arrows and the fortunes lost. And there's a voice that's buried deep inside my head. As it stumbled out, it said, hey, I got another chance. I was living like a zombie, head in a trance. Hey, and we're slow, and life is all you know.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